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이제 앞으로 졸업을 앞둔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교사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맘때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취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에 관련된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핵심 콕콕을 통해서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모범 답안입니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임쌤이 이 질문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 이 질문만 달달 외워야지 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임쌤이 이 질문 나온다는데 왜 이 질문 하나도 안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질문이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은 준비해 주세요 라는 것이니까 끝까지 좀 신청을 하신다면 뭐 한두 개 정도 좀 그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일단은 우리 신입 선생님들과 우리 경력 선생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질문들과 또 우리 신입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했으면 좋겠는 질문들을 또 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쯤 아마 이제 어느 곳에 이력서를 넣을지 많이 찾아보고 또 이제 교수님들께 추천을 받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신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겪어본 현장 중에 가장 좀 깊이 있게 겪어봤던 현장이 무엇이죠? 바로 실습이죠. 실습을 통한 질문들을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기 원에서 실습을 하셨는데 그 실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또는 실습을 통한 선생님의 약점, 실습을 통해서 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처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실습을 해왔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느꼈고, 실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 강점으로 찾았고, 어떤 것을 내 약점으로 찾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립을 좀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습에 있었던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지금 신규 선생님들은 실제보다는 이론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선생님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 우리 기존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도움이 될 만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항목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능력, 세 번째는 처리 능력, 네 번째는 대처 능력, 다섯 번째는 궁금한 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제가 항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들 면접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어떠신가요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력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전원에서 어떻게 교사들과 지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생님들과 또는 교직원들과 주변 동료들 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결하고 처리했고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변 선생님들과 가장 잘 지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투자님일 경우에는 투자님 선생님과의 갈등 문제, 혹시 또는 주임교사와의 갈등 또는 원장님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는 또 학부모와의 관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부모와의 관계, 어떤 학부모가 좀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이제 학부모가 지나치게 아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는 학부모에게 아이에 대해서 전달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정립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 능력입니다. 업무 능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 중에 하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없다를 그 면접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지 작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제를 마쳤을 경우,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 원에 평가제를 마치셨나요? 네, 마쳤습니다. 그러면 평가제에 들어가는 서류 이야기 좀 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제를 마쳤다라는 것은 평가제에 맞는 서류도 어느 정도 이 선생님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를 마쳤을 경우에는 우리 원의 평가제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10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평가제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기존에 있던 평가 인증과 평가제가 어떻게 달라졌나요?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비록 평가제는 하지 않았지만 평가제는 이전에 있던 평가 인증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라고 어느 정도 좀 대답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이 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원들에서는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운영해 나갔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어떻게 접목을 해봤고 선생님은 어떻게 반에서 운영을 하셨는지요. 또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이전 누리과정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신규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신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3번째,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좀 상황극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과 이제 같이 먼저 보는 중간관리자가 서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좀 다투는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이렇게 연기를 하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희와 철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놀잇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가져갔잖아. B가 아니야. 이건 내가 먼저 가져갈 거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이런 문제 상황을 주고 나서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개입을 해주세요 라고 실제로 그 상황을 연기해 보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대처 능력,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계셔서 그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4번째,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요. 아이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교실에서 넘어져서 입에서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이 얼굴을 꼬집었어요. 또는 긁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고 FM이 될 만한 대답들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고 처리 절차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그 처리 능력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기본 지식 정도도 좀 그리고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자연스럽게 호봉이 어떻게 될 거고 근무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 기회로. 혹시 저는 호봉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또는 근무 시간은 몇 시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나요? 또는 차량 운행의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아요. 간혹 선생님들이 이거 월급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좀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내가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는요. 좀 눈치 보지 말고 물어보시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럼 저는 호봉이 몇 호봉부터 시작이 되나요?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그
근무에 관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구직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마다 원하는 그 자소서를 첨부 파일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원이 됐든지 그곳을 먼저 좀 다운받으셔서 작성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내가 자소서를 써야 되지 하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그런 직장 어린이집에서 올려놓는 폼을 기본으로 해서 좀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넣게 되실 때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좀 넣으신다면, 내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자소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이나 직장을 넣으실 때도 그 항목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이 자소서가 오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옮겨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한 번씩 좀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어떤 선생님이 되기 원해요? 아니면 이 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요 이 원에서 원장님의 철학을 배우고 원장님의 뭐 업무 능력을 배우고 이런 배우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그다지 원장님들이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실습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습생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이 원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용어로 좀 바꿔주신다면 조금 더 좀 원장님 인상에 좀 더 많이 남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업무 능력에 관련된 것, 그리고 대처 능력, 처리 능력, 그리고 이제 궁금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좀 딱 그 질문만,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많은 좀 파생을 좀 시키세요. 이 질문.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이거 말고도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파생시켜서 많은 가지를 좀 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대개는 이 정도에서, 이 5가지 정도에서 좀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좀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파생시켜 나가셔서 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잘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면접을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었든 우리 경력 선생님들이었든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팁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준비를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그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의 좀 능력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겨울이 돼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아까 제가 신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그 옷차림 있잖아요. 기존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입으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겨울이기 때문에 그 좀 파카를 입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파카를 입고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앞에서 파카를 외투를 벗어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 외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코트를 입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카를 입으면 왠지 사람이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좀 부해 보이는 인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좀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코트를 착용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면접장 앞에서 옷을 벗으실 수 있다면 벗으셔서 단정하게 입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우리 주인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시간을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 이때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좀 답답하신 게 아무래도 이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직에 관련된 좀 서로의 고민을 좀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시간에 대한 또 공지를 올려드리면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이나 또는 나 이직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어요 하는 선생님들이나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이직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추우신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어디가 됐든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신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전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우리 주인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